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묵향기 춤이 되어 손재형. 점 하나 찍으면 소리 쟁강 들리고 가로 세로 획을 그으면 묵향기 춤이 되고 노래가 된다. 그대 가흥산 정기를 타고난 줄만 여겼더니 도리어 그대 때문에 외로운 섬이 빛나네 그려. 해설을 써놓으면 의젓이 서 있는 자세, 행, 초는 경쾌한 걸음 달리는 듯하다. 평생 소전의 수고로운 생을 지켜본 노산 이은상의 소전찬을 빌리지 않더라도 보배로운 섬 진도는 한 서예인의 먹풀이로 외로움을 덜었다. 꼿꼿하게 홀로 서서 오페라 같은 삶을 살다간 소전 손재형. 검부르고도 고든 먹과 붓으로 냅다 한 세상을 휘저었다. 현재도 남아있는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서회리 손재형의 집은 그의 할아버지 손병익 씨가 유복자로 태어난 손자의 공부방으로 지어준 것이다. 600평이 넘는 터에 몸체 5칸, 사랑채 6칸짜리 공부방을 지어줄 정도로 손자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었다. 손재형은 아버지 손용환의 상여가 나간 다음 날 태어났다. 진도 안에 손꼽히는 부자였던 할아버지는 손자의 무병 장수를 위해 속설에 따라 마을 대장간집 오씨에게 손자를 팔고 판돌이라는 아명을 지어주었다. 그것도 걱정이 되어 공부방용으로 큰 집을 지어주고 개인 교사로 당시 진도에 귀양와 있던 정만조를 모셨다. 현재 그 집은 삼성사라는 불교 도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손재형이 고향을 떠난 것은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 할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울 유학길에 올라 양정의숙에 입학한다. 양정재학 때 그는 선전에 안시가운을 출품해 입선을 했다. 그러나 그는 서도에만 만족하지 않고 서양화에도 열을 내어 나중에는 그림에도 해박한 안목을 갖게 되었다. 양정을 졸업한 후 할아버지께 독일 유학을 돌렸으나 끝내 조부의 완고함을 꺾지 못하고 서울에 눌러앉아 글씨와 정각 공부에 열중하면서 27세 홍 씨와 신식 결혼을 했다. 결혼 이듬해 열린 제9회 선전에 화유희란 예서체 글을 출품, 특선을 하고 같은 해 제1회 조선서도전 심사를 맡아 중진의 자리를 확보한다. 의제 허백년, 이당 김은호와 합동작품전을 연대 이어 후직 양성을 위해 국전 창설을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 서울대학 미술대학에 출강하면서 일본 관습에 따라 부른 서도란 이름을 서예로 고쳐 부르자고 최초로 주장한 이가 바로 그다. 따라서 1925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창설 때부터 서예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당시 예술계의 제왕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1952년부터 1975년까지 국전 23회 중 10회는 심사위원, 2회는 심사위원장, 나머지 4회는 고문으로 관여했다. 결국 그는 1974년 10월 국전심사에 불만을 품은 젊은 동양화가의 모욕적인 전화를 받았다. 그 충격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식물인간이 된 지 7년 만인 1981년 6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는 할아버지처럼 집 욕심이 많았던지 중국에서 나무를 실어와 기둥을 세우고 한지에 쪽물을 들여 천장에 뭉게구름을 새겼던 서울 효자동 집을 6년 동안 살다가 홍제동 1200여 평으로 이 집을 그대로 옮겨갔다. 지금도 새검정 소전집으로 불리는 이 집은 서울 도시계획으로 헐린 흥선대원군의 별장 석파정을 그대로 옮겨 앉혔고 담장도 경복궁, 덕수궁, 담장 벽돌을 사들여 그대로 쌓았다. 그는 이 집을 박물관 규모로 손질하고 있었으나 끝내 다 짓지 못하고 갔다. 그가 이 집만큼 집념을 보인 또 다른 쪽의 수집은 문화재였다. 일본에 건너간 김정희의 세한도를 찾기 위해 소장자인 후지스카 씨에게 3개월 동안 새벽 문안 인사를 다녔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일본인은 그 정성에 감복해 추사글씨 10여 점과 함께 세한도를 내주었다고 한다. 세한도는 후에 국보 180호로 지정되었다. 지획과 구성의 무리가 없고 단아하며 문기가 넘쳐 흘러 보는 이에게 저항감을 주지 않았던 소전체 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예를 가르친 분이기도 하다.
그가 최초로 한글 서예의 전예 서체화를 시도해 성공한 글씨가 진도 앞바다 벽화문에 새겨져 있다.